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인기를 끌었던 1000원 정책 시리즈도 확대해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보수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책인데다 소모성 예산이 많다 보니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원 주택을 비롯해 1000원 택배와 1000원의 아침밥, 1000원 문화티켓 등 올해 인천을 대표했던 1000원 정책 시리즈. 인천시가 내년부터 1000원 정책 시리즈를 확대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대단히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1000원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0원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탁소와 복비, 상담실, 심지어 캠핑까지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70억 원을 들여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도 추진합니다. 드림 시리즈도 이어갑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을 비롯해 길러드림과 집드림 등을 위해 7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아이패스에 658억 원, 인천 아이 바다패스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서민 정책이 쏟아지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시민 민생 정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확보 방법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걸 유지할 건가 이런 대책도 같이 내놓지 못한 것이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화과학 농림 예산을 최대 20%인 1000억 원을 줄이고 최대 600억 원에 가까운 제3연육교 손실보전금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자칫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14%대로 치솟은 채무 비율과 44.1%까지 하락한 재정 자립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민선 8기.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예산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인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의 국회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시가 건의한 사업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원 636억 원을 비롯해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 30억 원과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평가 지원 37억 원, 인천 통합 보훈회관 건립 15억 원과 아암 지하차도 건설 1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연장안이 통과된 이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인천시 교육청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비로 1,363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정부가 4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산 중 정부와 지자체 부담분 716억 원 가운데 65%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또 시교육청에서 부담했던 올해 정부 부담분 728억 원 중 354억 원도 지급됩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당초 국비 47.5% 지원이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 비율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와 신설 학교 증가 등으로 자체 부담 예산이 더욱 늘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SK그룹이 조성하는 연구개발단지에 SK하이닉스가 합류합니다. 부천시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입주협약 체결을 반영해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이 입주협약 주체였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가 공동 협약 주체가 됐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23년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부천 대장지구 제2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입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난 4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조례가 주민 발의로 제정된 건 성남시에 이어 전국의 두 번째로 당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조례 제정을 주도해온 시민추진위는 조례 통과 이후 행정적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부천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가 헬로티비 뉴스에 그간의 논의 과정을 비롯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례 통과된 이후에 7월 15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거쳐서 보건소에서 시민 추진 대표단과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주민 조례 첨언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하자고 해서 거기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 설립 추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서로 그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가장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천시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용역을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들도 계셨거든요. 거기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1단계는 좀 넘었는데 아직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타당성 연구 영역 조사를 2023년도에 6개월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물론 이 조례는 8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그 부천시 관내 병원의 행정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의 그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그거를 추진하려고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천시 재정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빠진 게 재정의 이 의료원 설립 이후에 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 영역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이거를 좀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이 됐는데 하반기에 시정연구단이 발족을 하기로 했는데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 좀 의뢰를 하려고 그런 준비 과정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사실 그 부천의 예산으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법을 검토해야 될 게 지방의료원법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지방의료원법에 그렇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거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설립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저희는 이런 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더라도 저희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보건소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추진위를 만나서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0월 15일 육군 제229일 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한강 여화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마도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중도로 197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출입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백마도를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향후 공원 조성을 통해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백마도에서 김포대교까지의 한강 구간과 초지대교에서 세호도까지의 여화 구간 철책 철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 구간은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화 구간도 철책을 철거한 후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관이 올해 국제 우편물과 국내 반입을 시도한 신종 마약류 5종을 확인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이 확인한 신종 마약 5종은 환각제 효과가 강한 암페타민 계열 3종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천연 알칼로이드 유래 성분 1종, 환각버섯의 활성 성분인 사일로신과 유사한 1종인데요. 식품안전처 검토를 거쳐 모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은 성분 미상 마약류로 의심되는 경우 핵 자기공명 분광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화학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지자체 상당수가 여전히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71%에서 올해 9월 기준 4.03%로 상승했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같은 기간 3.9%에서 4.9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 10개 군구 중 6곳은 여전히 법정 고용률인 3.8%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으로 각각 1.64%, 1.96%로 집계됐습니다. 또 동구 3.3%, 서구 3.59%, 남동구 3.75%, 중구 3.78%로 모두 법정 고용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7일부터 이틀 동안 웰니스 폴업을 이어갑니다. 부천시 관광협의체 간담회로 시작한 첫째 날 행사에서는 웰니스 관광, 부천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고 치유관광법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 세션 발표를 비롯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와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웰니스를 주제로 치유관광법과 뷰티, 스포츠 재활생태계 구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감지하게 됐는데 그 관광 트렌드가 도심 관광과 야간 관광, 어떤 뭐 치유, 웰니스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웰빙과 해피니스와 피트니스 이렇게 결국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엮으면 되겠다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